11명의 흑인 여성만을 강간, 고문, 목졸라살해 한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새끼.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러네. 연쇄살인을 진행한 사례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요. 시신을 은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한 상태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연쇄살인 중에 하나로 하고요. 기사도 없어요. 근데 피해자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판받은. 네, 그럴 수 있겠어. 예. 오늘 지금 앞에 염 교수가 또 나와서 내리연장 나와가지고 염 교수를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게 웬 떡이냐 그럴지도 모르겠어. 아유, 또 근데 또 우리 홍유진 박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야 이번 주 또 안 와? 아유, 좀 바쁘잖아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 저 사실은 오늘 홍 교수가 하는 예. 날이거든요. 근데 홍 교수가 어디 강의가 아주 피치 못할 강의, 예. 거기는 빠져서는 절대 안 될 그 강의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내가 제일 먼저 와갖고 이슈를 혼자서 네. 고생했어요. 속된 말로 혼자서 저 비 맞은 중이 처마 끝에 앉아갖고 중얼거리듯이 아, 또 왜 그래 또. 씨부렸고 잘했어요. 원래 비 오는 날 중이 비 맞으면 처마 끝에 딱 서가지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고 있거든. 아, 불경 암송하시는 게 스님들이. 불경 아닌 것 같아. 그냥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그런 것처럼 내가 혼자서 중얼거렸는데 오늘 보니까 벤자민 토마스 애킨스. 네. 이 디트로이트 그럼 미국이네 볼 것도 없이. 네. 디트로이트 우드워드의 코리도는 뭐야? 코리도어 살인. 거리 길 이런. 길. 코리도어 이렇게. 그 살인마. 예.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흑인이네. 네. 근데 원래 연살인마가 흑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아요. 수치상으로는 이제 2000년 전에는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200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거의 한 2년 빠르게 DNA가 감식 기법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흑인이 이제 완전히 폭증을 해갖고. 2010년경이니까 뭐 2007, 8년경이 시작됐구만 걔들은.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해서 얘네가 과학기법 많이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숫자 전체적으로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하면 흑인이 훨씬 많고요. 관심도도 이제 저 흑인이 관심도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려는 흑인이 거예요. 흑인 죽이는 거 관심 그렇게 없어요. 없지. 없어요. 크지 않더라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 찾기 어려워요. 아직도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인종 차별이. 네. 그래서 이 벤자민 토마스 애킨스는 교수님 사진도 없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아, 구글에 뒤져도 안 나와. 취재도 안 했어요 기자들이. 그게 관심 예건 없었다는 얘기. 기사도 없어요. 근데 피해자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판받은. 네, 그럴 수 있겠어. 예, 그래서 벤자민 토마스 애킨스를 유튜브에 찾아봐도 10분 단위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것만 있고요. 요 정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아시아에서 최초일 겁니다. 이 정리는요. 예. 사건을 말씀드리면. 얘가 이제 디트로이드 우드워드 코리도어 스트랭글러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스트랭글러는 교수님 저번에 번역해 주셨지만 그 교살자잖아요. 목졸라 죽이는 연쇄살인범 그렇게 돼 있고요. 나이 어려요. 68년생이에요. 그러네. 예, 68년생인데 1997년 9월 17일 날 사망했고요. 아 죽었어요? 만 29세에 죽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교도소에서 죽긴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미시간의 디트로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시간 지역에서 아주 그냥 잔인하게 3개월 내에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여가지고 동네를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그 1991년 12월부터요. 92년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미시간주 하일랜드 파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디트로이트 옆인데 여기하고 디트로이트시에서 11명의 흑인 여성만을 많이 죽였네 이거.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11명의 흑인 여성만을 강간, 고문, 목졸라살해 한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새끼. 그래서 얘가 지금 교수님 뒤에 말씀드릴 건데 미국 범죄학계에서 단기간에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3개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10대 그럴 수도 있겠네. 연쇄살인범에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럴 수 있겠어. 아주 나쁜 놈입니다. 강간 혐의로 원래는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됐는데 성폭행 수만. 예, 체포가 되자마자 이제 여 뒤에 제가 힘들게 주셔서 나왔는데 경사급 되시는 고참 형사한테 제대로 걸려갖고 진술 과정에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진실에 어떤 상담을 해요. 그래갖고 그 순식간에 딱 틀어져가지고 11명 중인 거를 수술로 다 자백한 이런 사건입니다. 91년부터 시작해서 92년. 네. 어우 진짜 짧네. 91년 12월부터 12월부터요. 예. 92년 8월까지면 8개월인데요?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엄청 많이 죽여요. 8달 동안에 11명을 죽였으면 한 달에 한 명도 넘었다는 얘기잖아. 평균 넘어가요. 진짜 그러네. 네,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그리고 그 종신형을 뒤에 말씀드린 거 11번 받았어요. 11건에 대해서. 11건이니까 다
각종신형이면 예, 여기도 각제래요. 여기 주법이 시간 돼 있고요. 저 1997년 감옥에서 종신형 집행 중에 에이즈병 죽으로 죽어버려요. 아이 새끼 씨. 아 이거 이 새끼가 에이즈 걸렸으면 이거 이 새끼 이거. 그러니까 성장 과정 설명드리면 아실 거예요. 토니라는 애칭이었어요. 원래는. 토니 토마스를 토니로 토마스, 이렇게 토니, 불렀는데 그래서 벤자민 약칭 토니 애킨스가 1968년 8월 26일 날 디트로이트 시내에 흑인들 밀집 구역이 있었대요. 이 당시에는 교수님. 거기서 태어났구나. 네, 거기 그러니까 그 빈민가에서 태어났고요. 형이 하나 있어요. 형 하나하고 얘하고 둘째가 단데 둘이구나. 네, 두 형 중에 둘째로 출생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별 볼 일 없는 직업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노동자. 그 당시에 그랬겠지. 하여튼 그랬나 봐요. 슬럼가 쪽인가 보다. 근데 이 당시 교수님 디트로이트가 또 자동차 공업이 발전해가지고 거기는 자동차잖아요. 돈은 돌았는데 빈부격차가 좀 심했고요. 좀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도시빈민. 저는 사실 디트로이트 하면 교수님 그 뭐 로보캅 영화 옛날에 그거가 디트로이트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둘 다 마약하고요, 알코올에 심하게 쩔어가지고 아이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애킨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갖고요.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려요. 새끼들은 무책임한가 봐. 네, 바람나서 나가버리고요. 1970년이니까 이제 애킨스가 68년생이니까 두 살 때네. 예, 2살 때 어머니가 이제 고아원에 갖다 버려요, 얘를. 이런 인간들. 근데 얘만 버린 게 아니고 형도 버린 걸로 파악이 돼요. 같이 버렸겠지. 네, 그런데 이제 분리해서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얘 얘가 같은 고아원 고아원에 따로, 대 따로? 그런 걸로 파악돼요. 그래서 쓰레기들. 형하고 이상 가족이 돼갖고 형은 다른 고아원에 가 있고 얘는 이 고아원에 가 있고 이래가지고 둘 다 이제 버린 상태로 엄마는 가버리고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놈이네 이것도. 그렇죠, 불행하죠. 그래서 이게 또 고아원이 학교하고 병합이 돼 있는 고아원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처음 하는 건데 학교하고 병합이 돼 있는 고아원은요 백인 아이들만 봤는데요. 이 당시에 뭐 이런 그지 같은 게 다 있냐. 아니 미국이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이 심해요. 그래서 흑인 전용 고아원을 갔나 봐요, 얘가. 그렇겠죠. 예, 그래서 분리가 돼 있어갖고 백인 고아원은 그래도 초등과정, 중등과정까지는 학교에서를 진행시켜 주는데 여기는 애들 수용만 했대요. 아이.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아동기하고 청소년을 보내고요. 고등교관에 받지도 못했고요. 근데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 흑인 중에 이제 그 고아 중에 등치 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이제 막 두드려 맞고 그 안에서 위계 좀 외소했대요. 그래갖고 두드려 맞았고요. 심지어 10살 때 이제 고아원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이게 사회복지사죠. 교사가 아니고 여기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사회복지사 남성한테 직접 강간을 당했대요. 이 새끼들은 이게 또라이 새끼들이 많아. 예, 예.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수용 시설 내에서 그러니까 15세까지죠. 다른 힘센 이제 흑인 그 선배나 형들한테 신체적 폭행도 당하고 강간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얘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네.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불쌍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범죄성도 없고요. 별일 없었어요. 그러다가 15살 되던 해에 이제 애킨스가 이 생각을 하면서 여기 더 있으면 나 죽겠다 싶은 거라. 그렇지. 얘가 이게 외소해요. 이렇게 그 교수님 사진을 보면 좀 덩치 있어 퉁퉁해 보이는데. 네, 외소해요. 사이즈 자체가.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나 죽을 것 같아 싶은 거라. 그래갖고 탈출합니다. 15살 때 네, 고아원을 탈출해갖고요. 어디로 가? 엄마를 찾으러 가요. 아 엄마. 근데 엄마 그 동네 살고 있었대요. 씨 버린 엄마 그. 네, 이제 형이 있더래. 형은 먼저 토껴가지고 거기 가. 맞아요, 교수님 정확하죠. 야 씨. 그러니까 형도 거기서 당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 나온 거라. 아이 새끼 그럼 지동생도 좀 찾아오지 그. 근데 이제 어쨌든 애들이 다 큰 상태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못 버리지. 그러니까 애들을 그리고 노동력이 되잖아. 그러니까 손도 안 타잖아. 그렇지. 손을 안 타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만 먹여주면 되니까. 그리고 재워주고. 지들이 알아서 손 벌어올 테고. 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매정하게 버릴 수는 없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래 와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셋이 살았는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 갑자기 먹여 살릴 애들 10대 후반 아이들 둘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엄마는 계속 뭐 하고 있었냐? 마약에 쩔어가지고 그러니까 범죄자인데 뭐. 마약을 막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약을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자가 할 게 뭐 성매매밖에 없죠. 성매매죠. 그래서 맞아요, 교수님. 그래서 성매매밖에 없지. 성매매로만 계속 산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런 거지. 애들 낳을 때도 성매매 살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매매로 계속 돈을 벌어서 애들 먹여 살렸는데 에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엄마 차가 있는 거라. 그래서 엄마 차가 있었고 엄마가 차 안에 있는 줄 갈라봤더니 엄마가 이제 알몸 상태로 어떤 아저씨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성매매하는 걸 봤구만. 네, 그게 이걸 이제
형하고 동생이 같이 본 거지 에킨스하고 이렇게 충격을 먹은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날은 또 이제 밖에서 놀라 얘는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에서 또 이제 엄마하고 또 아저씨하고 에이, 또 성원이라고 끌어들여서 하는 하잖아요. 거지? 네. 이걸 계속 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고아원에서 있을 때는 계속 두드려 맞고 남색 성폭행을 당해. 동성애 성폭행 당해. 그리고 이제 집에 왔더니 엄마는 또 이상한 아저씨들하고 돈 된 대로 마구잡이로 성관계를 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여기서 이제 정서적으로 맛이 간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그럴 수가 없겠다.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경찰에서 인정한 건데 자다가 갑자기 자기 밑에가 뭐 이상하더래요. 뭔가 했더니 이제 팬티가 벗겨져 있더래요. 자다 깼는데. 근데 지 팬티가? 네. 그러니까 왜? 어머니의 단골 고객이었던 아저씨가 있었는데 집에 맨날 오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입으로 자기 성기를 그 새끼 양성애 장갑다. 예 바이섹슈얼인가 봐요. 아, 진짜 그래갖고 아저씨 왜 이러고 밀쳤대요. 모르겠네 정말. 그러니까 밀치니까 이제 이 동안에 걔가 또 이제 이게 눌렀나 봐요. 눌러갖고 성폭행 했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에킨스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엄마 저기 맨날 오는 친구 아저씨가 나 성폭행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 또 저기 엄마 입장에서는 그 고객이잖아요. 돈 버는 단골이지 단골.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부글부글 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1980년대 후반이니까 이제 거의 이제 20 다 됐겠죠. 도저히 나는 엄마랑 못 살겠다 저런 엄마랑. 그래갖고 집을 나와버려요. 나와버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숙인 생활을 하면서 그 빈 건물이 디트로이트에도 이 당시에 많았답니다. 그래서 빈 건물에서 지내고 얘가 이제 주특기가 빵을 잘 굽대요. 이게 이 자식이 그래도 빵 기술 배워갖고 빵을 굽으면 되는데 피자를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피자 만드는 알바를 하면서 돈 좀 벌고 돈 좀 생기면 또 노숙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이제 빈집에서 이제 그 코카인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음용하고 있는 애들 만난 거라. 아 그러니까 마약 동지들을 만났네. 맞아요. 이게 그 뭐 교수님 뭐 뽕동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약 동기들이. 예, 그래서 마약 동기를 만나갖고 결국에는 어머니 아버지 같이 이제 마약 중독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규 교육은 아예 담을 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면에서 딱해 여기까지는. 예, 그래서 노숙도 하고 가끔 이제 피자집 알바 저기 급하게 구하면 가서 피자집에서 피자 구고 피자는 진짜 잘 만들었대요. 굽고 그다음에 이제 돈 없을 때는 그 빈 건물에 노숙하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아유 딱하네 뭐 어떤 면에.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심심할 때 있잖아요. 심심하면 그 디트로이트 일대 그 성매매 직결지가 여러 개가 있대요. 거기를 어슬렁댔다는 그 진술이 많아요. 돈이 있어서 성매매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 있으면 좀 편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포주들하고 성매매하는 여성들 있잖아요. 뭐 농담 따먹게 하고 노닥거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익숙해져서 그래요 엄마 때부터. 그러겠죠. 그 환경에. 그 말이 맞으신 것 그 같아요. 환경이 익숙해서 그런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에킨스가 이제 동네에서 얼쩡거리니까 얘를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공업 도시다 보니까 그 자동차 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사회 사업을 많이 했었대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빈 건물 찾아다니면서 거기 혼자 있는 노숙인들 있잖아요. 밥도 주고. 얘네한테 밥도 주고 해갖고 얘를 목격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일부 그 만났던 사람들은 에킨스가 애떼고 착하고 말도 공손하게 하고 욕설도 하나 안 하는 마약하는 것 빼고는 애는 착한 애였다 이렇게 진술하는 패턴이 있고요. 모범 노숙자. 네. 또 반대로 얘가 코카인이나 술에 취하면 여자들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 입에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미친년 이렇게 했고 여자 욕하는 거 있죠. 아이 그 엄마 때문에 그런 거죠. 뭐 하는 거지. 그러겠죠, 교수님. 네. 그걸 거의 랩으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야, 저 뭐야 그러고서 왜 이렇게 여자를 미워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또 깨면 또 멀쩡하대. 그래갖고 고랬다는 진술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에킨스가 체포된 이후에 FBI의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돼요. 투입이 돼서 얘 조사를 해봤는데 엄마에 대한 그 증오죠, 뭐. 증오가 엄청났다. 그래서 꺼봤어요. 예, 이게 나옵니다. 연쇄살인이 이제 시작되는 게 199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은 만 23살, 24살쯤 이때 시작이 됐네요. 1991년 10월인데요. 당시 34살이었던 달린 손더스라는 여성. 근데 죽진 않아요. 교수님 이게 1차 범행 실패했어요. 손더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에킨스를 우연히 만나고 이 여성도 성매매 여성이에요. 만나갖고 그 우드워드라는 동네 있잖아요. 인근에 버려진 모텔 있잖아요. 완전 텅 빈 모텔에서 그 안에서 성매매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러니까 성관계 먼저 원래 저 성매매 할 때 원칙이 있잖아요. 먼저 선불 받잖아. 맞아요, 교수님. 당연히 선불 받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단속하실 때. 지금도 그렇죠.
성매매는. 아, 돈을 먼저 받아요. 그 애킨스가 그 내가 하고 나서 너 상태를 보고 돈을 줄게. 그 옵션질을 했대요. 그러니까 너 잘하면 뭐 10달러 주고 못하면 5달러 주고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그럼 오빠 그래 해봐 그러고 이제 빈 모텔에 성관계를 했대요. 근데 딱 끝나자마자 이제 성관계 끝났으니까 나체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이때 갑자기 목을 주려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썬더스가요 야리하게 하는데 키가 크고 덩치가 좀 있어. 그러니까 키가 크고 좀 골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썬더스가 열이 받아고 이 미친 새끼 봐라고 그래서 격투가 벌어진 거라. 여자가 나체 상태에서. 열받았구만. 근데 어쨌든 얘가 남자잖아.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야 이러다가 댐비다 죽겠다 싶어갖고 이 썬더스라는 여성이 나체 상태 빨가벗고요. 도망가 버려. 길로 뛰어나와요. 그렇지. 대로로. 냅다 뛰어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신고하지. 그 그거. 얼마나 놀랐겠어. 밤에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웬 흑인 여성 하나가 몸매도 나중에 예뻐요. 얼굴 보시면 아셨는데 뛰쳐나오니까 이거 뭔 일이라고 했는데 아저씨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니까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옷도 막 벗어서 입혀주고. 그러니까 얘 잡아서 죽이려고 따라온 이제 애킨스 입장에서는 도망가야지. 닥쳤던 게 이제 지붕만 쳐다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보호하는 그래서 실패했구나. 네 이게 이제 유일한 실패예요. 살인에서.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드렸다시피 10월이었잖아요. 91년 10월 가을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 썬더스라는 여성이 여기서 신고를 안 해요. 겁나가지고 처음에는. 보복당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가 아는 애 같은 거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본 애야. 그러니까 밤에 만나갖고 이제 우당탕 거래하고 성매매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2달 동안 생각하니까 이 새끼 옛날에 피자집에서 본 놈 같은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기억이 났구나. 신원은 몰라요. 신원은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신고해버렸구나. 피자집에서 피자 굽던 놈 같은데 이 생각이 든 거라. 그래갖고 2달이 지난 1991년 2월에 디트로이트 경찰서 저 프린스트라고 해갖고 그 경찰서 있잖아요. 경찰서에 와가지고 이 상황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2달 만에 했네. 네, 이게 이제 1차 범행인데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1년 12월로 넘어갑니다. 한 2달 흘렀어. 네, 2달 흘렀어요, 교수님. 12월 8일 날 31살의 데비앤 프라이데이라는 여성이 실종이 됐어요. 12월 8일 날이요. 근데 6일이 지난 1991년 12월 14일에요. 하이랜드 파크에 버려진 아파트 지하에서요. 시신이 갑자기 발견된 거예요. 이것도 누가 발견했냐? 그 이제 거기서 기거하는 사람이 지하에 잘라고 들어갔다가 추워가지고 여자가 그냥 홀라당 벗고 그냥 썩어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라. 그래갖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심하게 성폭행 당했고요. 그다음에 얼굴 뒤지게 두드려 맞아갖고 뭉개져 있고요. 그리고 목이 졸려 사망체로 발견됩니다. 얘는 액살이구나 주로. 네. 그래서 스트랭글러라고 그러잖아요, 교수님. 맞네. 예. 그리고 91년 12월 11일입니다. 얼마 안 됐네. 네. 한 3일 뒤에. 3일 뒤에요. 26세의 베르타 진 메이슨이라는 흑인 여성인데 갑자기 실종이 돼요. 아이고. 집을 나가서 가게에 어디 갔다 온다고 나갔는데 이걸 마지막 이후로는 종적이 완전히 실종이 됐는데 19일이 지난 1991년 12월 30일 말일날 전날이요. 아무도 없이 방치된 한 건물 안에서 목이 졸려 살해된 상태로 메이슨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비슷하네. 저 방치된 건물에서 지금 계속되는 게. 시신 상태도 교수님 말씀대로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목 졸려 성폭행? 성폭행 100% 당했고 그러면 뒤지게 이게 두드려 맞고. 미국 경찰도 당연히 유사 범죄로 동일 범위에 의한 범죄로 추적을 했을 텐데. 근데 교수님 어쨌든 1번, 2번, 3 이제 0번 있었잖아. 아까 0번은 저기 실패라 0번인데 이 세 명 다 성매매 여성이 일단. 그러니까. 흑인. 네. 92년 1월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냥 뭐 바로예요. 진짜 빠르다. 네, 92년 1월 3일 날 디트로이트 아까 우드워드 있잖아요. 에비뉴 근처에 한 철거 작업장에서 맨 그러니까 빈집 철거 작업장 이런 데가. 네, 36살의 패트리샤 캐넌 조지라는 그 흑인 여성 시신이 또 발견돼요. 이것도 어떻게 됐냐면 이 건물은 또 철거해 갖고 이렇게 다시 평탄화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 네, 철거 반원이 들어갔다가 이 조지라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거라.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전에죠. 91년 12월 초에 우드워드 코리도 지역에서 마약 있잖아요. 그 판매 및 남용 혐의로 수배가 된 여성이었대요. 이 여자도 그러니까 범죄자네. 네, 그래서 수배자인데 죽은 상태로 발견됐고요. 별로 신경도 안 썼거든. 안 썼어요. 91년 1월 25일, 그러니까 한 22일 지났네요. 39세의 비키 트룰러브라는 여성의 시신이 역시 우드워드 에비뉴 근처 인근 벌어진 건물 안에서 발견돼요. 똑같네 뭐. 예. 거의. 트루러버도 이전에 3명의 살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성폭행, 심한 구타, 목 졸려 살해당한 걸로 똑같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트로이트 난리 났겠는데 이거. 우도하자고 디트로이트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난리 지금. 났지 뭐 똑같은데 뭐 한 놈이지 뭐 이거. 아니 흑인 커뮤니티 가만히 있겠냐고. 그럼. 4명이나 죽는데. 그러니까 흑인 사회에서도 야 이 미친 거 아니야. 백인 경찰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그리고 이때 디트로이트 경찰이 흑인이 거의 없었대요. 다 백인이래요. 그래 우리가 흑인이라고 니들 신경도 안 써줘 하고 난리 쳤겠지. 네, 네. 이게 막 난리가 하니까 이제 디트로이트 경찰하고요. 이게 미시간주잖아요. 미시간주 경찰과 주립 경찰까지 출동해가지고 빈 건물 싹싹 뒤집니다. 맞아. 빈 건물 싹 볼 거야 이제. 교수님 옛날에 그런 적 당연히 있어요? 이렇게 해요. 한국에도 그래요? 한국도 당연하지 뭐 그 유사한 그 버려진 폐가 공가에서 사건 발생하면 네. 일괄적으로 지시 딱 떨어져. 관내에 있는 폐가 공가 전부 다 그 수색하라고. 그럼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지 저 인원 프레시 들고? 프레시 들고 다 가서. 야 무섭겠다. 거 가면 거기서 뭐막 본드 쪼가리 본드 불고 나가지고 버린 본드 그다음에 한 군데 똥 싸놓은 거뭐 불 지른 것도 있고 막 그러겠네. 그 불태우고 뭐 술병 뭐 굴러댕기지. 애들 잡은 적도 있어요? 많이 잡죠 거기서. 그 안에서. 와, 너구리구리네. 폐가 공과 수색이 있어요. 네. 여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골 때린 게 뭐냐면 애킨스가 발견이 돼요. 아 이 자식이 또 빈 건물에 있었지. 예, 원래 지가 거기서 살았잖아. 그런데 예. 전전하면서. 그래갖고 갔는데 혼자 남자 새끼가 있으니까 너 나와봐 그랬더니 너 뭐야 그랬더니 노숙담이다 그랬더니 일단 이거 체포해버려 체포를 했어요. 체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 뭐하는 놈이야 그랬더니 얘가 공손하잖아. 되게 말이 진짜 공손하대요. 표준어만 쓰고. 그러니까 야 흑인 중에 이렇게 욕도 안 하고 바른 말만 하는 애가 있어 그래갖고 훈방 조치래요. 그리고 또 그때까지는 무슨 단서가 없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이게 좀 안타깝다고 그때도 나와요. 예, 좀 묵혀놓고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한 달 뒤인 92년 2월로 넘어갑니다. 난리도 아니야 지금. 2월 17일 날인데요. 역시 하이랜드 파크 지역에 위치한 그 몬테레이 호텔이라고 운영됐던 호텔인데요. 폐건물이래요. 망했대요. 거기도 망했는데 여기 안에 이제 노숙인이 하나 들어갔다가 기겁을 한 거라 갔더니 이제 여자 시신이 하나 나온 거야. 걔가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하니까 이제 이게 호텔이니까 크잖아. 전시를 다 뒤진 거라. 다 뒤지겠지 경찰이. 이게 세구나 나온 거예요. 세구나. 예. 호실별로. 저 신상은 밝혀져 세 사람 다. 제인도가 1층에서 먼저 발견됐고요. 그래서 신원미상이고요. 그 다음에 3층 뒤지다가. 5호실에서 34세 발레리 초코라는 여자가 그 사람은 신원을 인적사항이 확인됐고요.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6층 8호실에서는 23세의 후아니타 하디라는 또 흑인 여성이에요. 세고가 발견된 거야. 이건 뭐 난리지 뭘. 난리 났겠다 이거 진짜. 이 그렇지 제인 않아도 앞에 잔뜩 났는데. 그게 지금 내고 벌써 나갔잖아.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미친놈이라니까 교수님 보면 볼수록 미친놈이야 이게. 여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아시겠는데 제인도, 존도 네, 예. 이게 쓰는 거는요 신원 미상이라는 소리예요. 신원미상이다. 가칭입니다, 가칭. 네, 신원미상. 도. 예, DOE.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제인도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2024년 작년에 확인됐어요 신원이. 아이고 뒤늦게 확인됐구나. 쪽유전자로.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 기술 돼가지고 그러니까 발견됐는데 그때 이때는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대요. 근데 유족들이 어차피 사람 죽은 거 뭘 그 이름까지 하려고 그러냐 그래갖고요 신원 공개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원은 계속 불상으로 가고요. 그래서 존도가 돼버렸구나. 네. 제인도가 됐구나.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발레리 초코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34세 있잖아요. 이 여성도 1991년 11월 초에 마약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그 상태인데 부산에 아까 죽은 사람하고. 예, 검거되지 않고 있다가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요 교수님. 1992년 8월로 갑니다. 지금까지 7번 피해자까지 나온 거예요 교수님. 참나. 1990년 4월 5일 날이요. 당시 38세였던 브렌다 미첼이라는 흑인 여성이 갑자기 실종이 됐고요. 근데 이 여성도 솔직히 뭐 성매매 여성은 맞는데 아이 둘 어린애 둘 데리고요. 상점에 그 뭐 이렇게 먹을 거 사러 갔었대요. 생계형 성매매하던 여자. 네, 근데 갑자기 애들만 놓고 실종이 된 거라. 그 실종이 돼가지고 경찰이 이제 추적을 했는데 4일간 생사의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실종되고 4일이 지난 1992년 4월 9일 날이요. 디트로이트의 한 버려진 건물 안에서 또 역시. 똑같은 상태입니다. 나체 상태. 근데 이때는 이제 전에는 목을 이제 손으로 조른 것 같은데 이때 엑살. 스카프로 간 게 있어요. 교살했구나 이제. 네, 그래서 본인의 스카프로 추정이 됩니다. 몸 안에 이제 치사량의 코카인이 주입이 돼 있었대요. 항상 그런 것 같아. 예, 코카인이 주입돼 가지고 처음에 경찰이 이제 그 코카인을 죽으면 또 그런 형태가 있다며요. 외모가. 그래 가지고 야 이거 약 먹고 죽었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살인 사건으로 보지도 않았대요. 근데 이제 일부 경찰관들이 야 그래도 요즘에 빈집에서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유사범죄지. 검신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고 검시관한테 넘겼더니 목졸림 사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 15일 날 이게 이제 그다음 이제 9번째인데요. 부분적으로 부패한 43세의 비키 비즐리 브라운이라는 흑인 여성의 시신이 또 역시 빈컨물에서 발견됩니다. 이거 정말 답답하다. 92년 3월 25일 날 실종됐고요. 4월 15일 날 발견된 거죠. 그 20여일이 지난 상태였는데 역시 똑같이? 폭행, 강간, 그다음에 나체 상태로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1992년 6월로요. 2달 넘어갑니다. 9번째 살인 피해자가 발견되어 2달 동안 살인이 중단됐어요. 이때는 이제 얘 입장에서도 에킨스 입장에서 위협을 느꼈나 봐요. 경찰이 쫙 깔려 버리니까. 그렇지. 했는데 92년 6월 15일 날이요. 40세의 조앤 오크루라는 또 여기 흑인 여성이 에킨스에서 살해됐는데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요. 뭐라? 이때부터는 지능적으로 숨겨요, 이 새끼가. 전에는 그냥 죽인 상태에서요. 빈 건물에 그냥 던져놓고 나왔거든. 방치하고 왔는데 이제 처리를 하나 보다. 예, 이제부터 머리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좌우지간 좌우 9명이 지금 죽어 나갔고 난리는. 한 명은 뭐 실종되고 이러니까 뒤집어졌겠죠. 그래서 디트로이트 경찰이요 이제 욕을 먹기 시작을 해요. 너네 뭐 하는 짓거리냐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FBI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너네 좀 와라 그랬고 FBI의 연쇄살인 전문팀하고요. 그다음에 미시간 주경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경찰까지 다 투입이 돼가지고 전담팀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근데 몇 달 동안요 얘네가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동네 흑인 우범자들 있죠. 정통한 사람 잡았구만. 그래갖고 수십 명을 잡아들였대요. 막 잡아들여서 후리가리 진짜, 예, 이른바 얘기하는 후리가리 해가지고 예. 불어 하는 옛날 쌍팔년도 방식. 그래갖고 막 닥친 대로 잡아갖고 막 두드러 패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엄한 애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용의자로 단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어도 그러니까 솔직히 지가 연쇄살인이라고 안 했는데 했다고 한 놈이 어디 있겠냐고. 아무도 없지 뭐. 그래서 얘네가 답답한 거야. 그래갖고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얘네가 이제 옛날 있잖아요. 교수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건 기록 중 내용이 모자라면 옛날 거 쳐다보라 했잖아요. 아니 생존자가 있잖아 목격자. 네. 나는 뭐 아까부터 그 생각하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어. 근데 이제 쏜더스를 얘는 생각도 못했대요. 이 공조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경찰 입장에서는 야, 그 뭐 쏜더스는 신경도 안 썼는데 에이. 아까 교수님 FBI고 미시간 주경찰 투입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이 레벨이 틀려. 그러니까 얘네가 혹시요 경찰 아저씨들 이전에 뭐 도망 나왔다던가 비슷한 사건 없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쏜더스. 사건전을 막 갖다 준 거야. 갖다 주니까 이제 기간이 가장 가깝고요. 흑인 성매매 여성이고요. 딱 이 순간에 이 쏜더스라는 여자 있네 그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손더스 나라도 손더스부터 쫓아갔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거가 경찰 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간에 그러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쏜더스를 불렀대요. 불렀더니 쏜더스가 아니 뭐 그때 내가 얘기할 때는 뭐 마약한 애라고 사람 개무시하고 듣는 마는 동안도만 왜 나한테 갑자기 친한 척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도 전직 바싹 차려갖고 정말 미안한데 우리 좀 도와줘라. 지금 너랑 똑같은 처지 여자애들 왕창 죽었잖니. 이가 인정에 호소했대요. 아마 용의자들 쫙 갖다 세워놓고 예, 라인업 아마 했대요. 라이너실에서 좀 라인업, 봤을 거예요. 라이너실에서 라인업. 예. 이거 봐봐. 예. 저 맞아. 아무도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본 사람 한 몇백만 왔대요. 교수님 그럴 것 같아요. 라인업 시켜가지고 쫙 세워놨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라.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래갖고 얘가요 이미 체포되거나 조사한 애들을 전부 다 얘랑 전혀 상관없이 생겼다 그래갖고요 다 풀어줘야지. 다 풀어줬습니다. 얼마나 사과했을까. 참 문제 많아요. 미국 경찰도. 개판이네 개판. 요즘에 우리 염 교수가 찾아온 사건을 이렇게 보면 네. 나름대로 자부심이 느껴진다니까. 뭐가요? 우리 한국 경찰은 이따위 잘해요? 수사 안 해요. 정말. 잘해요? 이렇게 안 이런 해요? 수사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들어보면 속이 터져 내가. 예. 나 이거 막 시작할 때 계속 나면 손더스잖아. 입에서 뱅뱅 도는데 죽겠는 거야. 예. 손더스 얘기부터 나라면 손더스부터 찾아갔을 것 같아. 얘는 안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차별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흑인들이고 무식하다 뭐. 다 피해자가 흑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신경 안 쓴 거예요. 예. 다 그러고 마약 중독자들이고. 그래.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용의자한테 풀어줬고요. 일단 풀어줬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 걔 그때 얘기했지 좀 아는 애 같다고 그랬더니 얘가 그때 피자집에서요 주방에서 일하는 거 똑같이 생겼어요. 피자집에 가끔 알바하는 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리고 걔 어디서 근무했어 그랬더니 그 어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걔네도 뭐라 그러냐면 일용직으로 자기들 급할 때면 금시 구하기 때문에 신원 모른다 이거야. 달러로 저기 지금 일당 지급하니까. 그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 흑인 지역에 교수 생각해봐요. 그 순찰차가 돌아다니면 경계하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승용차로 위장한 순찰차가 있다고 그러네요.
아, 그건 다 있지 뭐 어디로. 아, 개인용 차량 말고요. 그 순찰차인데도 일반 유장 차량이 있대요. 그래, 일반 차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거기다가 이제 형사 무장 형사 싣고요. 그 다음에 썬더스 싣고요. 예. 그 우드워드 코리도일 때를 막 돌아다녔대 그냥. 그래, 돌면서 뱅뱅뱅 돌면서 네, 계속 비슷한 돌았대요. 사람. 그 일당주 할 텐데 그 여자한테. 근데 협조는 했대요. 그래서 다 주고. 1990년 8월 20일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갑자기 이제 하이랜드 파크 남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에킨스가 딱 지나가는 거야. 아, 제대로 걸렸네. 차가 서행하는데 이 순간에 썬더스가 바로 전속기로 새끼요? 계획한 거야. 그 형사 4명 우당탕 내려갔고요. 그냥 때려잡았어요. 이제 그냥. 거기서 잡혀버렸구나.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경찰이 잡은 거는 일단 강간이잖아요. 예, 그렇지, 강간. 성폭행하고 이제 죽일라 살인미수니까, 손도 쓰는, 예, 살인미수니까 그거 관련해서 체포를 해요. 체포해갖고 이제 압송을 하는데 10번째 피해자는 시신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경찰은 인지는 9건이기 때문에 9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수님 체포 당시에 실제 사진 힘들게 나오는 건데 이게 위에 사진이고요. 얘가 쏜더스예요, 이 여성이. 키가 좀 크대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목졸림 당한 사람 있잖아요. 경찰이 대역하는 거네. 검사예요. 그러니까 대역하는 거야. 예, 검사. 현직 검사. 요런 식으로 쫄랐다는 거 아니야? 예, 법원에서 현직 검사 있잖아요. 이 기소한 그 마이클 레이놀즈라는 검사가 답답하니까 썬더스 불러다 놓고 당신 나가지고 어떻게 목졸랐는지 실험해봐 그랬고요. 참 미국 검사 대단해요. 자기가 실험체로 이렇게 나온 사진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디트로이트 시 경찰청 그 호미사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반 형사들 다 투입을 해갖고 얘를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유전자나 이런 거 뭐 지문 이런 게 아예 없어요. 물리적인 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하고 계속했는데 12시간 동안요 완강하게 있잖아요. 난 아니다. 나는 죽는데 그러면. 썬더스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난 사람 죽인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 죽이는 사람은 아니다. 예. 강간범은 맞지만. 교수님 이 사진이 진짜 힘들게 구한 건데 당시에 경찰의 실제 현황판입니다 이게. 그래서 피해자 이름하고 여기 보시면 인종 뭐 이런 거 있죠. 블랙으로 다 나오네. 써있죠. 블랙, 그다음 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써 있는 그때 기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12시간 동안 이게 진술 거부를 하는데 경찰 입장에 방법이 없는데 야 내가 너 잘해줄 테니까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저씨 나 배고파요. 그래갖고 특제 대형 사이즈 햄버거 있잖아요. 12시간 동안 5개를 처먹었대요. 왔다. 근데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먹여주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햄버거만 처먹고 답변을 안 하니까 이때 이제 1시간 뒤에 퇴근하고 가족하고 멀리 장기간의 휴가를 가려고 했던 베테랑 형사인 샌더스라는 롤랜드 샌더스라는 경사 형사가 있었어요. 이 경사 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 이거 사건 담당 아니에요? 출장 가려고 그랬는데 CCTV 보니까 햄버거만 처먹고 아니에요 이지라니까 열이 받아버린 거야. 받아서 쫓아 들어갔구나. 그래갖고 이 양반이 딱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뭐라 했냐면 야 인마 열이 받았나 봐 이분이. 열이 받아갖고 야 너랑 똑같은 나이 때 아들 있거든 20대 초반에.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아버지 뻘인데 너 인간으로서 양심 있으면 죽은 사람 뭐 정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똑바로 말하는 이거 소리를 질렀대요. 이것도 기사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이 순간에 쫄은 거야.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아저씨 제가 다 죽였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이 새끼 약한 놈이구나. 예. 근데요 이때 이 샌더스 경사가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정말 열받을 때 총 있으면 쏴버리고 싶었대요. 그렇겠지. 이 사람도 이것 때문에 개고생했잖아. 살기를 느꼈을 거야. 네, 예, 맞아요. 수사관한테서. 예,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부터 불러 이 새끼야 그랬더니 이제 형사들 불러갖고 막 치기 시작을 하는데 얘가 이제 11건, 9건이 아니고요. 11건 했다고 자백을 해버린 거야. 얘는 9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지 했는데 얘가 이제 쭉쭉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1차 조사 때요 무려 87페이지 분량의 진술이 나왔대. 얘가 머린 좋은가 봐. 다 기억. 근데 범죄자들이 돌대가리도 자기가 범행한 거 시간대 그런 거 참 잘 기억해.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 인생에서는 굉장히 긴장되고 집중된 시간이라고 그래. 충격적 사건이라. 범행을 할 때는. 네. 그 범행을 할 때는 아무리 대가리 돌이라도 자기 입장에서는 일생일대 아주 집중된 순간이거든. 네. 그러네. 저도 기억나요. 5살 때 옥수수 서리를 강원도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뒤지게 맞은 옥수수 주인 아저씨한테 뒤지게 맞고서는 그 5명 몰아놓고 막 패더라고. 맞고서는 도둑놈들이니까. 옥수수 쪄주더라고. 그건 지금도 기억나. 특수혈도범들인데. 네, 충격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다 이제 확인이 된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 그거 좋다 이거야. 그럼 너 어떻게 공격한 거야 물어봤더니 얘네 다 약에 쩔어가지고요. 얘가 마약을 들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너랑 나랑 섹스하기 전에 마약 한번 맞자 그래갖고 하니까 애들이 해롱을 해갖고 저항이 안 되는 거라. 헬렐레 하는 거지 뭐 그냥. 네, 그래갖고 목졸른 대로 그냥 다 당했고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성매매 여성 아니냐고. 맞아. 그 성매매 여성 다 나쁜 년들이라고. 뭐 책임 못 질 애들 낳아갖고 나 같은 놈 만들고 무책임한 인간들이라고. 정조관념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비치스 앤드 호얼스 이래갖고 이게 최고 심한 욕이잖아요. 창녀들. 예, 그 죽은 애들은 전부 다 성매매 여성 옛날에 말 창녀였다. 창녀다, 창녀. 네, 이렇게 막 심한 욕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얘가 2명 더 죽였다 그랬잖아요, 교수님. 너 그러면 10명, 11명째는 어떻게 된겨 그랬더니 위치 한 건물에 같이 묻어놨어요. 아, 묻었지. 네, 그때부터는 그래서 묻은 거지. 빈 건물 현장에서 2구가 발견됐는데 아까 저기 10번째 희생자 있잖아요. 40세 조앤 오크루 하고요. 11번째 피해자가 나와요. 오시에나 웨이머라고 역시 흑인 여성인데 22세인데 이거는 또 검거되는 날 죽었어요. 아이고야. 오후에 검거됐는데 이게 아마 새벽에 죽였나 봐. 이렇게 당일날 됩니다. 새벽에 죽였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강 수사 해갖고요. 얘가 자백만 했잖아요, 교수님. 이게 문제였대요. 얘 사건에서 11명 죽인 거 맞고 얘가 진술한 게 다 맞는데 이 당시에도 미국 법원에서는 물리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백만으로 유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강 수사를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강 수사를 했는데 어쨌든 얘가 그 희생자가 죽을 당시에 그 근처에서 알짱거렸다는 진술이 나온 건 있죠. 요거 목격자 진술을 확보를 해가지고 1번 희생자인 데비앤 프라이데이하고요. 3번 희생자인 패트리샤 캐넌 조지하고요. 4번 피해자인 비키 트룰러브에 대해서 너 이거는 목격자가 있어. 간접 목격자. 그건 뚝 떨어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너는 기소한다 그래서 3건을 기소했고요. 11건 나머지 플러스 했고 11건 전부에 대해서 얘가 진술이 너무 명확하니까 분명히 이거는 유죄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검찰 측에서는 좀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에킨스가 상당히 멍청한 척하면서 지능적이고요, 언변도 뛰어나고 어휘력 구사가 풍부하기 때문에 얘가 공부만 했으면 참 훌륭한 애가 됐을 텐데 가정환경으로 해서 이 범죄지능 쪽으로 발전하지 않았냐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다음 이것도 힘들게 구한 기사 사진인데요. 얘가 그때 수사받고 재판받는 과정에 사진을 찍어갖고 나온 특집 기사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손이 묶여 있는 상태였고요. 또 이제 추가로 나온 추가 조사가 뭐냐, 입에 재갈이 대부분 물려 있었대요. 소리 못 못 지르게 지르게 하려고요. 그리고 나체 상태로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여성들은 이제 그 샤워 교수님 욕조 있잖아요. 욕조에 꼬꾸라져 갖고 꺾여서 집어넣어진 상태도 있었고요. 버려진 건물 매트리스 위나 쓰레기 더미에서 유기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게 엮인 건 뭐냐면 교수님 총 있잖아요. 길이가 2.4km 이내에 있는 버려진 건물 내에서 폐건물 11건이다. 시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서 굴러다니면서 막 잡아 데려다 죽인 거야. 예.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너 보니까 너 나름대로 지능적으로 하고 경찰이 너 못 잡은 게 있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거라. 첫 번째 놓친 자기를 잡게 한 손더스 있잖아요. 얘를 놓치면서 자기가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그렇겠지. 네, 그래서 마약을 먼저 시킨 시킨 다음에. 얘가 나한테 저항을 못할 것이다 이걸 했다고 그러고요. 손더스는 그러니까 마약 안 시켰구나. 네. 그래서 제압 못했구나. 예, 제압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손더스 키가 커요. 그리고 손더스가 떠바리가 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작은 여성 골랐겠네. 맞아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이게 가면 갈수록 체구가 작아져. 그럴 것 같아. 정확하죠. 그래갖고 손더스 이만했잖아요. 진짜 컸대요. 그래서 그래갖고 지한테 덤볐잖아. 아까 저 남자 백인 검다 등치 큰애 목을 감잖아. 근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체구가 왜소한 여성들만 골라요. 예, 얘 나름대로 머리를 쓴 그러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얘 입장에서는 DNA라는 것도 이때 있었기 때문에 정액 채취하면 그때 없어도 혈액형 나온다는 정도는 알으니까.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얘가 그런 것들 연구를 해가지고 일단 콘돔을 많이 사용했대. 뒤로 갈수록. 그 정액 예. 때문에. 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한 방에 죽인 경우가 없대요. 나중에 발견된 거야. 너 그걸 어떻게 죽였어? 그랬더니 목을 졸라고 기절시킨 다음에 죽지 않을 정도로 기절시킨대요. 그리고 살 뗐다가 다시 숨 쉬잖아요. 그럼 뺨 때리고 깨게 한대요. 그 목을 또 졸라. 그러다가 또 기절을 해. 그럼 또 기다렸다 또 깨워. 이거 반복을 심한 경우 10몇 번까지 했대요. 나쁜 새끼고. 그래서 마지막에 죽어버리면 갔네 이러고 끝나는 거라. 아 근데 원래 저 변태들이 그 짓을 많이 하잖아. 그래요, 교수님? 변태들이 한 1분, 2분 가까이 누르면 의식을 일시적으로 그것도 잃잖아요. 이렇게 눌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혈류 상대가 막느라고. 일시적으로 잃으면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다시 살아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이 변태들이 그런 짓을. 그러니까 교수님 목을 통째로 조르는 게 아니고요. 동맥 쪽이나 이쪽으로 조른다며. 그 혈류가 못 올라가게. 예, 혈관만 잡아서 졸랐더래요. 그러니까 한 1, 2분이면 저 가사 상태가 오거든요. 진짜 나쁜 놈이다 이거. 거기서 계속 누르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다 죽으면 이제 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다 기소가 됐고요. 그래서 애킨스 재판이 93년 1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데 사실은 그때 법정에서요. 그 법정 이거 난리 났겠는데. 난리가 안 났어요. 그게 문제야. 난리가 나지. 이거 어마무시한 잡혔다고 사건인데. 했는데 기자가 4-5명밖에 안 왔대요. 이게 진짜 문제구만 미국 사회 이거. 골 때렸대요. 그래갖고 재판부에서요. 얘 재판할 때 검찰 쪽에도 긴장해갖고 왜 흑인들이 공분할 수도 있잖아. 흑인들도 공분을 안 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얘 잡혔다고 했을 때요. 이제 흑인 커뮤니티 있잖아요. 이 새끼가 돌로 쳐 죽인다고 막 그런 사람 많았대. 근데 딱 재판이 딱 열리니까 와보지도 않아. 아무도 안 왔대요. 그 와이 외부 방청객 전멸. 그리고 피해자 유족도 일부. 그 다음에 기자 4-5명. 검찰 측 증인으로 150명이 왔는데요. 골 때리는 이야기예요, 교수님. 검찰 쪽에서 불린 증인이요. 방청객하고 기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관심이 그만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도 이제 배심원들이 어쨌든 얘 자백만 가지고 유죄무죄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배심원 제도니까. 예, 근데 배심원으로 끝까지 얘는 뭐 자백만 했기 때문에 무죄를 해야 된다 주장했던 그 배심원이 한 분 계시대요. 테레사 글렌이라는 배심원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야 이거 자백만 가지고 어떻게 이게 유죄가 11건이나 되나 이러고서 이제 배심원 회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 87페이지 초기 그 수사 보고서 있잖아요. 이걸 다 읽고 나서 이제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얘 맞다. 정교하다는 거지 그만큼.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변호사가 제프리 에디슨이라는 에디슨의 또 성이 백인 변호사인데 제프리 에디슨이 계속 와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얘 미친 거야. 아 정신질환이. 얘 마약됐고 얘 정상한 또라이야. 심신미약 주장하는 것만 더 거기도. 예. 특히 이제 재판 과정에서요 무표정한 태도하고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얘가 아마 저기 페이크한 것 같아. 액션으로 그래갖고 눈 동공 이런 척하고 멍하게. 예, 뭐 검사가 사형구형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러고 그러니까 바보인 척했대요. 이러면서 이제 에디슨이란 제프리 에디슨이라는 변호사가 뭐라냐? 봐봐라, 얘 좀 정상 아니잖냐. 지금 지 목숨이 걸린 상황인데도 저 상태로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얘가 마약 중독이기 때문에 마약 상태에서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판사님 저 배심원단님 좀 선처해줘요. 내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몇 건만 좀 처리합시다 이런 거라. 그래서 4개월간의 재판이 걸렸고요. 3일 동안 배심원단이 감금된 상태에서 난상 이렇게 되나 봐요, 교수님. 집중심이 하는 건데 못 나가게 하고. 저게 없어서 그랬나 봐요. 물리적 증거가 없어가지고 자백만 있어가지고 3일 동안 배심원들이 갇혀 있었대. 그래갖고 만장일치로 나온 게 뭐냐? 11건의 교살 및 아까 한 건 손더스에 대한 살인미수 있잖아요. 요거 강간 살인미수까지 해가지고요 유죄 판결을 때렸고요. 1994년 4월 22일 8개월간 여성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그 강간 저 손더스 거는 또 제껴. 이거는 빼고 총 11번의 종신형이 선고가 됩니다. 뭐 손더스 건 뭐 거기 끼울 것도 없지 뭐. 네. 11번의 종신형이면 게임 끝난 거지. 네. 근데 여기서 또 희한한 진술이 제 기사에서 찾은 게 뭐냐면 애킨스를 호송한 그 교도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기는 이제 경찰관이 하는데 경찰이 뭐라 하냐면 애킨스가 재판 과정 4개월 동안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지 형량이나 유무죄가 아니고 자기한테 한 개 피씩 얻어피는 담배밖에 없었다. 이게. 관심이 없는 거지 뭐. 자기 인생 포기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감 과정 말씀드릴게요. 94년 4월 22일 날 11번의 종신형 아까 선고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시간주 잭슨에 위치한 주립교도소인 찰스 에겔러 교도소라고 있어요. 이게 찰스 에겔러 리셉션 앤 가이던스 센터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송 수감이 됐고요. 4년 동안 조용히 잘 지내요. 근데 지내는 과정에서 1997년 이제 거의 4년쯤 된 9월 달쯤에요. 갑자기 이제 얘가 얼굴이 펄해지더니 숨도 못 쉬고 그냥 딱 쓰러져 버린 거라. 야 무슨 일이야 그래갖고 듀안 워터스라는요 이게 연결돼 있는 병원이 있대요 교도소랑. 이 병원으로 옮겼는데 가자마자 이제 그 주치가 그런 거라. 얘 얼마 못 살아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교정당국에서 왜 못 살아 이 새끼 종신형 11번 살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얘가 에이즈 환자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로 이제 감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인데. 얘가 지금 합병증, 에이즈 합병증 이때 지금은 좀 어떻게 좀 에이즈가 많이 좀 나아졌는데 이땐 죽었대요. 아 옛날에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에이즈라고 그랬잖아. 아 그런 농담도 있었죠. 그래서 3년 5개월 수감 생활하고요. 이 새끼 너무 쉽게 죽었네. 97년 9월 17일 날 만 29세 나이로 에이즈 합병증으로 아픈 지 며칠 만에 순식간에 사망했습니다. 이 새끼 너무 쉽게 죽었어. 네.
정리를 하면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러네. 연쇄살인을 진행한 사례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요. 8개월 중에 두 번째는 시신을 은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한 상태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연쇄살인 중에 하나로 하고요. 왜? 그거 안 묻었거든. 아까 매트릭스에도 났다고 그랬잖아. 세 번째는 뭐냐면 피해자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흑인 여성들. 그래서 기사도 없어요. 기사도. 그러네. 세상에. 기사가 없다니까요. 흑인 여성의 마약 중독의 성매매 여성이잖아.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84회 하면서 백인 있잖아요. 그 제프리 다머 말고요. 웬만한 그 연쇄살인범 치잖아요. 기사가 한 300개는 나와. 얘는요 기사가 안 나와. 근데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지. 그나마 신문 있잖아. 아까 스크랩한 거 있잖아요. 그 남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얘한테 11번의 종신혼을 성공하신 데이비드 커윈이라는 판사가 하도 열이 받아갖고 마지막에 뭐라고 후일담을 얘기를 했냐면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가난한 흑인 여성, 마약 중독자 여성, 성매매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이 거의 없는 사건이다. 오죽하면 재판정이 이렇게 파리가 날리는 이정이래갖고요. 맞아. 혀를 찬 사건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진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현주소 얘기해 주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유튜버나 범죄 전문하는 그 매니아들 있잖아요. 얘가 이제 나중에 유명해졌거든. 유명해지면 뭐 하냐고 자료가 없는데 기초 자료가. 그래갖고 이것도 그 교수님 그 미국 대학에 있잖아요. 미국 대학의 연쇄살인범 연구하는 일부 연구소 랩에서요 보고서 나온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 겨우 찾고 기사 찾아갖고 정리해서 발췌한. 에킨스. 센 놈이죠. 어떻게 보면 이놈도 인생이 비참하네. 네, 사람을 그렇게 죽인 악마지만 지 인생 자체는 비참하네. 네 내용 자체 비참합니다. 아이고 돌아가신 고생했어요. 여성도 비참하고요. 아 손더스가 여기 손더스 보상 많이 해줬나? 그때 이제 일부 보상해줬대요. 해줘야 될것 너무 같은데? 협조를 잘했기 때문에. 이 손더스가 잡은 거나 마찬가지지 뭐야. 네.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아까 검사하고 이렇게 목줄 놓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적극적으로 얘는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아유 그냥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나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더스가 그 결정적인 그 저 범죄 건거자야. 아유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